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영재발굴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통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영재발굴단 아이를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종 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친구들을 컨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성이가 이제 튼튼 영어 때문에 영재발굴단에 나오게 됐는데 희성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국 자랑대회에서 초등부분 금상을 받았어요. 근데 금상을 받았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 외국에 갔다 왔느냐. 그래서 외국에 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온 아이치고는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원어민 같아서 혹시 회화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 네, 그러셨군요. 저희 자랑대회 수상이 네, 출연에 네. 영향을 주셨군요. 네. 어머니가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아까 엄마표 영어를 비롯해서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혹시 튼튼 영어를 선택할 때나 혹시 다른 영어 프로그램들을 선택했을 때 중요하게 보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아, 보통 어머님들 솔직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후, 그러니까 초등, 중등은 그 이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이후에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 튼튼 영어 교재를 믿고 하게 된 게 사실은 저희 아이가 끝에 교재한 아이나이 리딩 교재를 미리 봤었어요. 그리고 지사에서 아이나이 리딩 교재를 다 하면 수능을 잘 푼대요. 실제로 푸른 아이들을 봤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정말이냐고. 근데 저희 아이도 진짜 수능을 잘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든 교재를 선택할 때 이 교재를 하면 고등학교 이후까지 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교재는 선생님은 늘 바뀌실 수 있어요. 모든 교재들이 다 그렇더라고. 근데 그 교재 시스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튼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지도 그런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튼튼 영어 선택을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네. 제가 처음 질문을 오신 분이 있어서 좀 한 7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 어머니 질문은 영어 유치원을 요즘 많이 가잖아요. 네. 가지 않고 꾸준히 튼튼 영어로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고민됩니다라는 참 어머님들이 좀 고민되는 지점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먼저 대표님께서 강의 주실 때 독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희성이가 영재라는 거를 요번에 검사 결과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다만 희성이가 한글책을 좀 많이 읽혀줬습니다. 한글책도 많이 읽혀줬고요. 또 영어책도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유가 되면 보내시면 좋으시겠지만 영어 유치원만 전적으로 믿고 영어 유치원 가면 영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거라고 하면 집에서도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굳이 영어 유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영어로 듣고 영어 책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영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이 됩니다. 언어 환경이라는 건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얼만큼 필요한가요? 학원 가서 친구 사귀며 해야 하나? 엄마표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글쎄,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역은 제가 해줬던 것 같고요. 아이한테 저는 희성이가 영어 공부를 하든 다른 공부를 하든 제 앞에서 말을 정말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알아들어도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읽어주면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엄마 읽지 말래요. 엄마 똥발음이라고 자기가 읽어.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희성아 그럼 엄마 좀 읽어줄래?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내가 이거를 리얼리티하게 읽어줄게 하면서 실감나게 정말 CD처럼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을 저랑 했고요.
또 형한테도 읽어주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친구들한테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 가족이랑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족과 인터랙션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아이들이 사용할 기회를 갖는 거니까요. 8356번 어머님께서는 연상역 카드를 보고 외우는 거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카드를 보고 막힘없이 말하는 게 외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우는 거라도 연상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도움이 돼요. 그 말이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면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희성이가 그 튼튼 영어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돈이 비싼데 아빠를 설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성이가 튼튼 영어 연상역 카드로 이제 일주일 하고 있는데 아빠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 옆에 물통이 있었고요. 희성이가 아빠한테 컵을 대면서 데디 pour some water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물 좀 따라주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재 내용을 그대로 아이가 그 상황이 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쟤 뭐냐고 그랬더니 또 외출을 하는데 이렇게 밖에 창가에 그러니까 창문에 비가 오니까 차 안 밖으로 그러니까 뭐 Look at the window, it's raining outside 이러면서 그 나와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초등 단계 올라가면 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쨌든 입으로 뱉었잖아요. 그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나중에 되면 인풋이 돼 있었고요. 말할 수, 뭐지,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고, 어버버거리는데 왜 말문 한번 빵 터지면 정말 거침없이 하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상력 외운 거 아니고, 근데 다만 이 연상력을 쭈르륵 하며 외운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연상력 카드 활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어머님은 1년 반 정도 튼튼을 베리부터 이제 주니어 2단계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초등은 연상력 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흘려듣기를 하고 롤플레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주니어 집중 듣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니어 집중 듣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 앉아서 아이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10분이고 5분이고 앉아서 CD가 끝날 때까지 엄마가 책장을 넘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 앉아서 듣는 것도 그게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아이가 1시간 이상씩 집중해서 들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조금씩 늘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글자를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소리와 엄마가 그냥 책장만 넘겨주시면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에 교재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한 교재 있죠. 아이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장을 보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읽어줘라고 하면 아이가 여러 권의 책을 놓고 엄마 들어봐. 그러고 아이가 이렇게 넘기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팁입니다.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영어는 흥미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께서도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살 남아라고 합니다. 아이의 흥미를 유지해 주면서 꾸준히 영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으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냥 아이는 그 흥미를 어려서는 그냥 튼튼 영어 교재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만 싫어하지 않게 계속 노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흥미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단계가 높아지면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학습이 됐을 때 아이들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튼튼 영어를 5년 정도는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튼튼 영어만 계속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단계가 높아지니까 아이가 학습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맨날 학습하는 거잖아요. 읽고 본인 재미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은 스토리는 재미있긴 하지만 본인은 옛날 주니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조금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병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리틀박스라든가 영어 만화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거는 다만 뭔가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공부가 학습이 끝나면 보니까
그걸로 아이가 흥미를 함께 학습하고 이어져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튼튼을 2명, 10살, 7세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네요. 그렇죠. 네. 듣기 말하기는 의심 없이 튼튼 방식을 믿는데 자연스럽게 문자를 익히지 못하면 파닉스도 하고 사이트 워드도 공부하게 되는데 읽기의 과정이 듣기 말하기보다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읽기는 제가 그 읽기에 있어서는 훈련을 솔직히 초등 고학년 단계에 가면 아까 연상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상력은 카드를 보고 교재 내용을 아이가 다 말하고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고학년 단계가 올라가면 교재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연상력을 하라 그러면 아이도 고통이고 엄마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꾼 게 리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읽는 훈련이니까 그 연상력으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급 좋아해요. 연상력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리딩으로 녹음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리딩 훈련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글자에 대해서 잘 이제 말하기가 아니라 글자를 보고 아이가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리딩도 3권, 5권 이렇게 누적으로 내가 만약에 5번째 교재를 한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교재를 하는 거고 6번째다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 아이가 녹음을 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글자에 대한 감도 익히고요. 그다음에 읽는 훈련도 함께 되는 겁니다. 네, 같이 해결할 수도 있군요. 이 어머니 질문은 튼튼 영어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인데 어떻게 됐죠 지금? 저 튼튼 영어 다 끝났는데요. 네, 모든 교재들 다 하셔서 이제 네. 할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졸업하는데 학원도 병행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떨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맘스 세미나를 거의 강의만 이제 7번째인데 그동안 지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사장님 제가 사실 큰아이도 튼튼 영어 했는데 왜 큰아이 말은 안 하지라고 말씀을 의심이 들으셨을 텐데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튼튼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튼튼 영어 1년 반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이가 발음은 좋아졌는데 영어 첫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도 중요한데 그때는 튼튼 영어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래서 큰아이를 학원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원으로 보내서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큰아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못하는 건 아닌데 큰아이와 희성이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희성이는 그냥 리딩 책으로 쭉 읽었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큰 흔들림 없이인데 큰아이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쑥 오르고 안 하면 쑥 내려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희성이 정도 영어 시작할 때 나이가 있는 아이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베이비 리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는데 대화체가 아니고 영어는 문형이라든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간단한 문형들과 문장들을 계속 반복만 하더라도 영어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튼튼 영어 그 위에 단계의 교재를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도 마찬가지면 거의 다 스토리 책이잖아요. 근데 모든 영어의 학습은 뭐 다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어 책을 많이 읽혀라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독의 개념을 그러니까 스토리 책으로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외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한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 번 읽어냄으로 인해서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이가 그런 문형들을 조금 이게 틀린 문형이다 이런 것들은 알아내는 본인 스스로만의 그런 방법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스토리 책으로 짧은 문장보다는 내용은 짧지만 또 스토리 책으로 계속 연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 질문은 튼튼 영어 교재를 전체 다 하셨는가? 아니면 중간에 건너뛰고 레벨을 올라가셨는가 이렇게 질문이네요. 아니요, 저 튼튼 영어 교재 주니어 1부터 아까 슈퍼주니어 3 슈퍼주니어만 1, 2 했고요. 나머지 교재는 다 했는데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떻게 했냐라고 여쭤보실 텐데, 주니어는 보통 이제 그 어머님들 보시면 저도 보통 일주일에 한 권씩 교재를 나가자라고 패턴을 해서 교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을 때 여름방학은 거의 안 했고 겨울방학 때는 집중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학습이 뭐냐면 일주일에 교재를 두 권씩 하는 거예요. 근데 희성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4주만 하자. 4주만. 근데 이제 제가 지사장님 전에 그 강의를 들을 때 튼튼 영어를 그러니까 주니어 때부터 뭐 그 아이나이 리딩 클럽 전체까지 갈 때 제가 시작할 당시에 토탈 비용이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럼 이 700을 5년 했을지 10년 했을지는 어머님 마음이래요. 근데 큰아이도 중학교에 들어가서 튼튼이를 놓쳤듯이 중학생이 되면 아이 컨트롤을 못해요. 저희가. 이거 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희성이는 어쨌든 아이가 집중력이 좋을 때 근데 그거를 매주 두 주씩 교재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겨울 방학 때 4주만 딱 하고 나면 방학 때는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2배로 하니까 아이가 힘들어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다시 원래 학기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한 주에 한 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 리듬을 깨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혹독하게 시키면 나중에 한 권도 행복하게 여기는군요. 네, 좋은 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머님 이제 워킹맘이시라고 했잖아요. 시상의 어머니도. 근데 이분도 워킹맘인데 아이와 6시 이후에 만나 저녁을 먹고 튼튼하게 시작하면 금세 9시가 돼요. 독서는 언제 하고 수학은 언제 푸나요? 영어가 2시간을 차지한다고 하니 다른 공부 시간이 없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도 보니까 희성이 영어 얘기만 했는데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좀 궁금해요. 뭐 한글이라든가 수학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유치원 때는 저랑 같이 퇴근을 했지만 초등학교 가서는 자기 혼자 학교에 와서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집에 가면 6시인데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되는데 튼튼히 모든 학습에 있어서 제가 큰아이랑 큰아이 때는 제가 해봤어요. 옆에서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요.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손을 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이렇게 학습체도 큰애는 옆에서 앉아서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안 지켜봤어요. 야, 너 잘한다. 그러면 이거 좋아해요. 그냥 칭찬하고 이제 저는 옆에서 빠졌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킨 때 그 튼튼도 마찬가지로 초등교재에 들어서 집중 듣기 할 때 옆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엄마가 할 거 없잖아요. 걔 CD 듣고 있는데 옆에서 앉으면 저는 뭐해요. 아이도 불편해하고 엄마 저리 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줬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퇴근하면 벌써 뜬뜬 영어를 해놨어요. 뜬뜬 영어를 CD 듣고 써놓고 녹음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일일 학습까지 다 해놓으면 저랑 연상력 체크 테스트 정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학습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희성이 영재발굴단에서 엄청나게 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스케줄을 사실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닌데 거기 좀 과장된 건 있고요. 근데 학습에 있어서는 책은 늘 읽게 했고 그다음에 그 수학 학습지 하나 풀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패턴은 있어요. 늘 학습지 하고 영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책 읽고 자유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제가 할 일은 학습지 했어. 그것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다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제가 조금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했던 게 학습지에서 성취욕을 조금 강조했던 게요. 네, 희성이가 약간 성취욕이 많은 아이고 칭찬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복을 싫어해요. 반복을. 근데 영어는 어쨌든 책을 읽어내는 거니까 좋아하는데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반복 학습을 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똑같은 문제를 풀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야, 너 이제 오늘 하루에 6장을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 엄마 내가 이 6장을 뭐 시간 안에 오답 없이 풀면 그 나머지 6장은 패스를 해주면 내가 하루에 6장을 풀어야 되는데 반복하는 거 3장을 하면 시간 안에 잘 풀면 3장을
안 하는 걸로 패스를 해주면 어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집중 있게 자기가 3장만 풀면 나머지 3장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희성이가 들어보니까 참 학습 습관도 잘 정착이 돼서 어머니가 할 일이 점점 좀 줄었을 수는 있겠네요. 참.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 정착시켜주시면 어머님들이 그런 부담들이 덜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튼튼 영어만 가지고 영어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같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혹시 영어 다른 거 한 건 없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튼튼 영어 사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궁금할 수 있죠. 네, 제가 7년 동안 했는데 튼튼 영어 5년 동안, 그러니까 튼튼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튼튼 영어 집에 사둔 DVD 정도만 아이 보여줬고요. 다른 교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튼튼 영어 교재를 할 때 그 교재 지난 교재를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초등 단계 하지만 주니어 교재 절대 나쁜 교재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단어도 어휘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주니어 교재를 이렇게 쌓아놓고 리딩을 시키는 거예요. 리딩 시키고 책 제목 써보기를 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쓰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하기 위해서 리틀박스 이렇게 영어 만화 보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독이 중요한데 내가 또 선택하기도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영어 다독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희성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우연하게 영어 캠프를 가게 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동안 아이가 많이 인풋을 한 상태여서 그런지 좀 정말 딱 4주 갔다 왔는데 아이의 언어가 말문 터지듯이 이렇게 빵하고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이제 4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많은 부분은 지금 나와서 2가지만 혹시 부모님의 영어 능력에 대해서 특별하신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그냥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아까 들어보셨던 아빠애가 그것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자꾸 엄마 발음 통발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 영어 잘 못하고요. 그냥 하지만 그건 있어요. 이제 아이를 영어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유치원 때 희성이가 영어를 이렇게 스토리 영어를 하고 한 7살 때 졸업할 때쯤 아이가 영어 발표를 하는데 희성이는 영어반이 아니어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단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기식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발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희성이가 잘하는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그러니까 아이가 튼튼 영어 교재를 보고 스토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교재가 좋은 거는 아는데 저희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같은 어머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어머님 역할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빠의 참여 정도는 어땠는가. 많은 어머님들이 아빠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시죠. 네, 아빠는 사실은 학습에 대해서 지지는 해주셨는데 참여는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빠는 그러니까 저희가 거실에서 늘 학습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실에서 놀아요. 저희는 TV 안 보고 그냥 아빠는 방에서 TV를 보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나 봐요.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청소기를 들더라고요. 근데 집안일을 하나씩 도와줘서 그리고 튼튼 영어 결제 잘해줬고요. 그거. 네, financially suppor트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12시 20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참 그 아이의 영어 환경을 노출해 주는 게 참 중요한 문제네요. 어머니께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기여해 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과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성의 어머니에게 큰 박수 보내주셨습니까?